여러분, 만약 하루아침에 5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73세 할머니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젊음이 무엇인지, 나이 든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새벽 5시.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50년을 함께한 이 한옥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무릎 관절은 날씨가 흐린 날이면 더욱 쑤셨습니다. 한 해 한 해 쌓여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죠. 오늘도 무릎이 많이 쑤시네. 하지만 지은이, 아침은 챙겨줘야지.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아침 의식이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를 위한 아침밥. 비록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이 일만큼은 할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의 창호지를 통과해 부드럽게 부엌을 비췄죠. 할머니,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은 밖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진짜 급해요. 다녀올게요. 25살 손녀 지은이는 패션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 넓은 한옥집에는 이제 할머니와 손녀 단둘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을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최민수라는 개발업자가 한옥마을 전체를 고층 빌딩으로 재개발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대부분의 집주인이 거액의 보상금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매주 오는 제안서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죠. 화면 할머니가 오래된 한복들이 걸린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보와 첫날 밤을 보냈고 아이들이 태어났지. 50년 동안 한복을 만들었던 이 방.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어? 이 집의 모든 기둥, 모든 방, 모든 마루에는 순자 할머니의 인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마루,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밤새워 한복을 수놓던 작업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기억이었죠. 박순자 씨,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는 수백 명의 고용과 수천억 원의 투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 분 때문에 모든 게 지연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답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면 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협박에 가까운 전화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굴하지 않았어요. 50년을 이 집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의지는 그 어떤 돈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영호야, 어쩐 일이야? 바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김영우 원장은 순자 할머니의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훤히 아는 사이였죠. 순자야,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다며? 지은이가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최근에 연구한 특별한 한약이 있어. 관절염에 효과가 좋더라고. 내가 먼저 써봤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약병을 받으며 고마워한다. 영호야,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순자 할머니는 의심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약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밤 11시 할머니가 약을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따뜻함은 뜨거운 열로 변했어요. 뭐지? 이게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순자 할머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침대 옆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깊은 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잠에서 깬 순자 할머니.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 평소라면 일어나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가볍게 일어났어요. 이게 내 손이야. 73년의 세월이 새겨졌던 주름진 손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대신 20살의 탄력 있는 손이 그 자리에, 그리고 욕실 거울 앞에서 으악, 이게 대체. 거울 속에는 20대 초반의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73세 박순자 할머니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빈명 소리가.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은아, 나야, 할머니야. 네? 무슨 소리예요? 장난 그만하세요. 이 상황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할머니가 지은아, 내가 5살 때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 있잖아. 우리만의 자장가.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우리 지은이 예쁜 달림. 그 노래는 할머니만 아는데. 그 자장가는 순자 할머니가 지은이를 키우며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죠. 두 사람은 급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DNA 검사, 지문 검사, 망막 검사까지 의사가 모니터 보며 당황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DNA는 분명히 박순자 씨 본인이 맞습니다. 지문도 망막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체 나이는 22세입니다. 뼈 밀도, 피부 탄력, 세포 분열 속도, 모든 지표가 20대 초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젊어지신 거예요? 저도 35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할머니는 김영우 한의원 앞으로 갔습니다. 대답은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료실에 있는 김영우는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영호야, 대체 무슨 약을 준 거야? 영우가 낡은 연구 노트를 꺼내면 말합니다. 5년 전 티베트 고산지대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식물을 발견했어. 천년불로초. 이 부분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실제 의학이난 약학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세포 재생 효과를 연구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만 임상 시험은 아직.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모르겠어, 순자야. 최소 6개월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 73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이 얼굴이 나야? 아니면 73년의 기억이 나야?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젊어진 외모는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직원이 반말을 했고 야, 거기 카트는 여기 두면 안 돼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고개 숙이면서 아, 네, 죄송합니다. 73년 동안 할머니, 어르신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존중받아왔는데 이제는 야 아가씨로 불렸죠. 은행에서는 손님, 이 신분증 정말 본인 거 맞으세요?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요. 네, 제 거 맞는데요. 지점장님께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 의자에 불안하게 앉아 있는 할머니. 신분증 한 장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옥마을 골목길을 걷고 있는 할머니. 그 앞에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아, 순자가 요새 통 안 보이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저기, 저 박순자인데요. 누구? 아가씨, 여기 누구 찾아요? 제가 정말 박순자예요. 작년에 함께 김장도 담갔잖아요. 에이, 장난도 심하네. 순자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데.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는 할머니. 이게 나야. 정말 이게 나란 말이야? 밤마다 순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73년간 쌓아온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재개발 건으로 동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에 모여 있는 주민들과 개발업자 최민수.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순자 씨가 계속 연락이 안 된다는데. 박순자 씨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계시죠. 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건물주가 장기간 부재하면 법원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지은이. 할머니, 큰일 났어요. 최민수가 강제로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뭐라고? 집을 빼앗길 위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법률사무소로 이동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 법적 증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 3주는 2, 3주면 너무 늦어요. 다음 주에 법원 조정이 잡혀 있다고요. 다음 날 지은이의 사무실에서 뭐라고요? 메인 모델이 계약 파기했다고요. 패션쇼가 일주일 남았는데 대체 모델을 못 찾겠어요. 이 쇼 망하면 우리 회사 끝이야. 지은이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 지은이. 할머니. 제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모델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바느질하던 손 멈추는 클로즈업. 뭐? 나보고 모델을 하라고? 할머니만큼 한복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50년 장인의 경험이 담긴 걸음걸이, 자세.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하지만 나는 73년을 살면서 무대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할머니,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할머니가 벽에 걸린 한복들을 바라본다. 순자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한 표정의 할머니. 좋아. 해보자. 그리고 일주일간의 혹독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더 당당하게. 시선은 정면. 할머니가 비틀거립니다. 안 돼. 자꾸 떨려. 힘든 연습이 이어갑니다. 기술적인 워킹은 잊으세요. 그냥 할머니답게,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눈 감고 깊이 호흡하며 다시 걷는 할머니. 훨씬 우아하게 걷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할머니 밤늦게까지 연습합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50년간 한복과 함께한 경험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드디어 패션쇼 당일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한국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는 패션 에디터들, 인플루언서들.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의 할머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은이가 다가와 할머니 손 잡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정말 떨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은이가 무릎 꿇고 할머니와 눈 맞춥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한복과 함께 사셨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한복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여주세요. 스태프가 다가옵니다. 10분 후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하지만 그 눈빛에는 73년의 세월이. 할머니는 한복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워.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구나. 객석? 어두워지는 조명.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델들의 워킹. 할머니 차례가 다가온다. 백스테이지, 순서 기다리는 할머니. 다음 순서. 순자 할머니의 차례입니다. 눈 감고 깊이 숨 들이마시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는 50년 전 한복을 만들던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 한 걸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할머니가 첫 걸음 내디는 순간. 그리고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객석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들. 하지만 할머니가 걷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우아한 워킹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모델 워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할머니가 한복깃을 자연스럽게 만지고 있습니다. 한복을 대하는 손길. 50년간 매일 한복을 만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객석의 패션 에디터들. 와우, 저 모델. 뭔가 다른데? 우아하게 치마를 펼치는 할머니. 치마를 다루는 방식, 한복의 선을 살리는 자세.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시끄럽던 객석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런웨이를 걸어나가는 할머니.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체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할머니는 지은이가 달려와 앉습니다. 할머니,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 할머니가 소리내어 옵니다.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기자들이 몰려와서 저 모델 누구예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연락처 좀. 인플루언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직원이 대표님, SNS 난리 났어요. SNS 피드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댓글에 적힌 말이 이 모델 걷는 거 봐. 완전 다른 느낌. 뭔가 진짜 한복을 아는 사람 같아. 너무 아름다워. 조회수 빠르게 올라가는 영상을 보는 직원이 사장님,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이에요. 이때 결심한 표정인 지은이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지은이는 공식 SNS 게시물에 글을 쓰며 오늘 여러분이 보신 모델은 73세 한복 장인입니다. 신비한 일로 젊어진 모습이지만 50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는 한옥마을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바이럴되어 버린 게시물.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올라가는 동의자 수 3일 만에 20만 명 돌파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뉴스까지 나오게 되는데 73세 한복 장인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옥마을 보존 여론이 이라는 내용으로 뉴스 앵커가 보도를 한다.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화난 최민수는 책상을 치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노하는 개발업자. 한편 서울시청 회의실에서는 시청 관계자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을 역사문화 보존 지역으로. 며칠 후 드디어 시청이 움직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 할머니와 지은이는 뉴스 앵커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북촌 한옥마을을 역사문화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듣은 할머니와 지은이는 서로 껴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가 전통을 지켜냈어요. 패션쇼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눈가에 얇은 주름이 생긴 것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돌아오기 시작했네.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가워.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그 주름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김영우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에서 김영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그래, 순자야. 약효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 세포 재생 속도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3개월 정도면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작은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아쉽지 않아? 다시 젊음을 잇는 게. 할머니가 부드럽게 고개를 젓으며 아니야. 전혀 아쉽지 않아. 정말? 응. 이 6개월은 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할머니는 창밖의 한옥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알았어. 진짜 젊음이 뭔지. 진짜 젊음? 젊음은 외모가 아니더라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게 진짜 젊음이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젊음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73세에 무대에 섰고 세상과 싸웠고 이겼어.
그게 진짜 젊음이지. 주름 없는 얼굴이 젊음은 아니야.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다시 한옥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그 사이 순자 할머니와 지은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옥집을 개조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든 거예요. 손녀가 세대 공감 한복 공방이란 간판을 바라보면서 할머니, 간판 어때요? 멋지죠? 좋아. 정말 마음에 들어. 세대 공감이라는 이름이 딱이야. 드디어 세대 공감 한복 공방이 오픈이 되었다. 할머니가 전통 한복 기술을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협업 공간이었죠. 할머니와 여러 젊은 디자이너들로 공방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젊은 디자이너가 말했다. 할머니, 이 바느질법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죠? 이건 50년 전에 배운 건데 요즘엔 아무도 안 쓰더라고. 천천히 알려줄게. 능숙하게 바느질하는 할머니 모습을 보는 젊은 디자이너가 와, 손이 정말 빠르세요. 이거 응용하면 완전 멋진 현대 디자인 나올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할머니의 50년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죠. 젊은 디자이너가 다가온다. 할머니, 이 매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리 와봐. 이건 책으로는 못 배워. 손으로 느껴야 해.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50년의 경험으로만 전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곳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었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50년 하면 너희도 이렇게 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봐.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할머니의 몸에는 조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순자 할머니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름이 하나둘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휘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할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6개월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약간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6개월간의 경험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죠. 어느 가을날 저녁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기뻐하며 할머니한테 다가가셔. 할머니, 이 디자인 완성했어요. 와, 완전 예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공방에서는 손녀와 젊은 디자이너들이 즐겁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죠.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조용히 독백을 하는데 이 손이 좋아. 73년의 이야기가 담긴 손.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야. 그때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오늘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 무슨 즐거운 일인데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73년의 지혜와 25년의 열정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할머니, 김 원장님이 또 연구하신 약이 있대요. 뭐? 또? 이번엔 정말 안전한 관절염 약이래요. 임상시험도 다 끝났대요. 드셔보실래요? 할머니가 웃으며 두 손을 흔듭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사양할게. 왜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이번엔 진짜 안전하대요. 하지만 할머니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완벽해. 이 무릎도, 이 허리도, 이 주름도 다 나야. 73년을 함께한 친구 같은 거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지은아, 할머니가 이 6개월 동안 배운 게 있어. 뭐예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더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혜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73세의 무대에 섰고 세상을 바꿨잖아.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할머니, 그리고 알았어. 주름은 단순히 늙음의 표시가 아니야.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살짝 만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 이 모든 게 여기 새겨져 있어. 주름은 늙음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아름다운 증거였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녀 손잡으며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스타트업 운영하면서 할머니도 챙기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사랑. 그것이 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옥마을은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는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한옥마을이야. 73세 할머니가 지킨 곳. 진짜 아름답다. SNS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예쁘네. 사진 좀 찍자. 서울의 명소가 된 한옥마을이 전통을 지킨 한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었죠. 그리고 세대 공감 한복 공방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공방에서는 매일 한복 수업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한복은요,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네, 할머니.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으세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바느질을 합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복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와 지은이는 마당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함께 이뤄낸 거지. 내가 없었으면 나도 할 수 없었어. 석양이 한옥 지붕 위로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는 석약을 보면 혼자말로 인생도 저 석양처럼 아름답구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거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할머니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통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도전은 나이와 무관했습니다. 73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박순자 할머니가 증명했죠. 통과 현대가 70대와 20대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계속됩니다. 진짜 젊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젊음은 무엇일까요? 주름 없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도전하는 마음일까요?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탄력 있는 피부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시간의 깊이일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73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정말 끝을 의미할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날 때, 나이와 젊음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